안녕하세요. 부쉐링 가이드 김 소장입니다. 오늘부터 옆에 있는 이주임님과 함께 막연했던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상식들에 대해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차근차근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수장님 오늘 어떤 내용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면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파트에서 면적은 한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용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공용 면적이 있고, 공용 면적 안에서도 주거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으로 나뉘고, 그리고 공급 면적, 그리고 실면적, 서비스 면적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용 면적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주 쉽게 생각했을 때 현관에서부터 나와 내 가족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전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욕실이 될 수도 있고, 주방, 거실, 그리고 방 이렇게를 전용 면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 광고 홍보물을 보면은 59AB, 84AB, 59 타입, 84 타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거를 전용 면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공용 면적은요? 공용 면적은 크게 주거 공용 면적 그리고 기타 공용 면적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주거 공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주민들과 같이 쓰는 공간을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세대로 들어가고 또는 계단을 통해서 세대로 들어가고 하듯이 이제 계단실 그리고 비상구, 엘리베이터 홀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이 부분이 주거 공용 면적이다. 그리고 기타 공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사무소 그리고 공원 그리고 노유자 시설 같은 노인정 그리고 어린이집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아까 그 전용 면적 네. 얘기해 주셨는데 베란다, 발코니 또 거기에 네네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포함 여부가 사실 이렇다 저렇다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발코니 길이가 1.5m가 넘지 않는 한에서는 전용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 짓는 아파트들 보면은 집 확장돼서 안에 베란다 확장도 많이 하지만 이제 실외기실이나 이런 거를 같이 포함을 시키잖아요. 보통 베란다 옆쪽에 실외기실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베란다라고 말하는 발코니의 폭이 1.5m가 넘지 않으면 전용 면적에 산입시키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주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전용 면적에 비해서 서비스 면적이 플러스가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좀 더 큰 평수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서비스라는 게 우리가 금액을 제공하지 않은 그쵸. 것들을 서비스라고 하듯이 공짜 네, 드리는 거죠. 네. 확장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실제로 거주하는 분께서 거기를 어떻게 꾸미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늘어난다. 단순히 빨래만 건조하시거나 아니면 짐을 쌓아놓는 용도보다는 밑에다 러그를 까시든 아니면 인조잔디를 깔고 티테이블을 놓고 와인을 한잔 한다든지 괜찮아요.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좀 확장성 있게 좀 더 넓게 쓸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급 면적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급 면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전용 면적이랑 주거 공용 면적 공용 면적 설명드릴 때 주거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을 설명드렸는데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공급 면적. 네, 공급 면적이 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합친 거를 공급 면적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부동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어서 공부하시기 시작하는 부린이들이 가장 좀 헷갈려 하는 게 왜 아파트 광고를 할 때 어떤 데는 59 타입, 84 타입,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얘기를 하고 또 큰 글씨나 작은 글씨로 111제곱미터, 115제곱미터 이렇게 2가지 면적이 표기가 돼 있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보통 이제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를 전용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거기에 주거 공용 면적이 포함된 공급 면적이 이제 조금 더 큰 세 자리 숫자인 110제곱미터나 아니면은 115제곱미터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평수를 환산하는 방법도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면적을 평으로 계산을 했고 최근에는 제곱미터로 많이 계산을 하는데 한 평이 3.3제곱미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정확하게는 3.3057제곱미터인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제곱미터보다는 평이 좀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이주임님께
정말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계속 59제곱미터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5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자면은 끝자리를 반올림하거나 아니면 버리시면 돼요.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반올림해서 6이 되는 거고 앞자리 수가 거기다 3을 곱했을 때 18평이 나오거든요. 이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보다가 실면적, 실평수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거는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실면적, 이제 실평수, 실면적 다 같은 말인데 전용 면적에다가 서비스 면적, 아까 말씀하셨던 발코니까지 포함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18평이지만 구조를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5평, 많게는 한 8평까지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서비스 면적이. 그렇게 되면은 뭐 5평만 늘어나도 23평이 되는 거고 8평, 9평이 늘어나게 되면은 한 24, 5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면적은 내가 사용하는 면적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용 면적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전용 면적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서비스 면적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발코니가 길이가 1.5m가 넘지 않으면 전용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전용 면적 플러스 발코니 면적을 실면적이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실면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계약 면적에 네,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약 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들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용 면적, 그리고 세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는 다른 아파트 구성원들과 같이 사용하는 주거 공용 면적, 그 다음에 기타 공용 면적을 다 합친 면적이 계약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임님, 오늘 제가 아파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면적 내용들 설명해 드렸는데 네. 어떠셨어요? 혹시 이해가 어렵진 않으셨나요?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혼자 공부하려고 할 때보다는 이제 소장님한테 설명을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좀 쉬운 것 같아요. 전용 면적, 그리고 공용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 뭐 이렇게 오늘 한번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아파트를 알아본 김에 네. 아파트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A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 판상형, 타워형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보죠. 오늘 배운 것보다 쉬운 건가요? 오늘 배운 것보다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